플러스가 전해드리는 색다른 월요일의 프로야구 이야기 류단장의 월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닥터류 류선규 전 SSG 단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주일마다 뵙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뵙다가. 아니 요새 등장하실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 하나씩 장착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거 없나요? 얘 있잖아요. 아 인형이 그렇죠. 네. 미니미가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정세영 기자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저는 뭐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과 네. 한번 수원 화성을 한번 다녀왔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저녁에 오. 야간 개장. 야간 개장 시작했군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수원 화성 행궁 예, 네. 그쪽을 다녀왔는데 좋았고요. 치킨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화성 갔다 왔다고 지금 지금 그래도- 문분을 입고 아니 근데 네. 토요일마다 아비로드 하세요. 아비로드는 뭐예요? 아비로드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위해서 아비 아빠. 아비. 아비로드.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죠. 좋은 아빠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 되니까 지금 야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팀당 경기 수가 적게는 15경기, 또 많게는 23경기가 남겨놓은 롯데잖아요. 팀들이 롯데가 네. 그런데 순위 경쟁 뭐 막바지 되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경기 수를 많이 남겨놓으면 그렇죠. 유리할까, 불리할까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순위 경쟁이 좀 빡빡하게 진행되면서 약간 불리하다. 많이 그래요? 남겨놓은 쪽이 불리하다고. 많이 남겨놓은 게 오히려 빡빡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1위 경쟁은 좀 끝난 모습이고 2위 경쟁, 5위 경쟁, 심지어 지금 두산이 좀 내려오면서 4위부터 7위까지 혼전이 될 수가 또 있는 네. 상황이고 꼴찌도 물론 이제 꼴찌 키움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순위 경쟁, 순위를 막판에 정하려는 이 싸움 때문에 다 이제 좀 빡빡하게 경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 만약에 롯데 같은 경우에서 이 싸움을 했을 때 상대하고 계속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딴 팀은 좀 쉬어야 되는데 딴 팀은 이제 좀 널널하게 나올 수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가 그렇죠. 있단 계속 말이에요. 있겠죠. 이 선수단 체력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가 좀 많이 남으면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 단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한 10년 전에는 이제 시즌 잔여 경기 막판에 9월 중순 이후면은 이제 팀들이 이제 그 내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쓰기도 하고. 근데 최근 프로야구는 그런 경기가 없어요. 다 아무리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팀들이라도 막판까지 다 베스트를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많은 경기가 남았으면 투수진이 안정돼 있으면 탄탄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롯데가 이제 선발이나 불펜이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기가 남은 게 불리할 수 있죠. 게다가 상대 팀은 적은 경기면 그 팀들은 다 에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쉬어가면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는 진짜 끝까지 가야지 이 순위표가 좀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선선해졌더라고요. 진짜 네. 가을이 오나 보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을 야구도 곧 시작될 테고 오늘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가을 야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오늘 방송에서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장의 소리까지 가득가득 담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단장의 월요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프로야구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골라오셨죠? 예,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5위 경쟁 승자로 한 걸음 더 다가선 KT. 네. 또 두 번째는 4연승을 달린 롯데 7위로 점프하면서 가을 야구 희망 전진. 또 세 번째는 좀 안타깝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SSG의 끝없는 추락. 그리고 마지막이 이게 뭐 가장 클릭 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승률이 무려 8할 8푼 이상. 호랑이 꼬리 잡기의 저주.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네 가지 키워드로 짚어봤는데도 지난주 프로야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들 하나하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경쟁. 한 치 앞도 모르는 와중에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이제 KT가 조금 더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KT가 예. 위에까지 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4위 두산하고 격차가 한 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또 KT는 이제 2경기를 좀 덜 치른 상태고 지금 KT가 전반적으로 선발 마운드가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엄상백 선수가 이제 FA잖아요. 그러니까 FA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그쵸.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 KT와 함께 지금 떨어지는 팀들이 SSG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떨어지니까 지금 KT를 견제할 수 있는 팀이 뭐 하나 롯데 정도인데 KT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더 위를 바라보고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가을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순위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선두는 당연히 아직도 기아고요. 그리고 삼성, LG, 두산, KT, 하나, 롯데, SSG, NC, 키움의 순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4위와 5위의 차이가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경기 반 차이로 하나, 롯데가 KT를 쫓고 있고요. 그리고 SSG가 3경기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NC와 키움은 쫓아가기엔 좀 이제 남은 시간 대비 경기 수 모든 게 모자른 네. 상태입니다. 이번 주 순위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는 SSG 같아요. 네. 이게 지난주 6위였거든요. 지금 어느 순간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면 또 하나하고 롯데는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순위가 이제 서로 맞바뀌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SSG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가을 야구가 상당히 좀 멀어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저희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을 때만 해도 KT가 진짜 위태하지 않을까? 예. 네. 한화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하나 롯데는 좀 끝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매주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 방송하기 어렵죠. 무슨 전문가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매주 다르잖아요. 예측을 못합니다. 네. 진짜 이 한 주 한 주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요. 단장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KT의 저력 네.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KT가 지금 분위기 전체가 지금 10경기에서 7승 3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KT가 힘을 받고 있는 게 뭐 가장 어제 등판했던 쿠에바스 선수. 쿠에바스 네. 선수가 최근에 승리를 못했어요. 잘 던지는 날은 팀 타선에 도움 못했고 혹은 자기가 부진하거나 아니면 뒤에 뭐 불펜진이 방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어제는 좀 이를 악물고 던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네. 6이닝을 던졌는데 딱 100개 채웠거든요. 삼진이 9개나 좀 잡으면서 진짜 힘으로 이렇게 뭐 꽂아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KT가 가장 강점이 마운드라고 저는 봤을 때 벤자민 쿠에바스, 고용표, 엄상백 여기에 이제 지금 서영준 선수의 복귀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가을 야구에서 올라갔을 때 진짜 무시 못할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의 가장 큰 강점은 저는 이 마무리. 박용현 선수인 네. 것 같아요. 박용현 선수 요즘 9위만 보면 못 쳐요. 이거 쉽게 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타자들이 리그 타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처럼 KT 이강철 감독은 항상 마운드 운영도 잘하고 네. 마운드가 탄탄했을 때 성적을 좀 더 쥐어짜서 잘 내는데 KT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진짜 지금 5위를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팀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즌의 전체 KBO 자체가 지금 타고 투전데 이 와중에 탄탄한 마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KT가 좀 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화와의 토요일 대결 이게 좀 컸습니다. 심지어 이제 류현진 선수를 내고도 내려왔어요. 하나는 저는 이 경기가 네. 좀 이제 가을 야구로 가는데 상당히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시즌이 끝나고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아쉬웠지라고 했을 때 이 경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8월 같아요. 30일 왜냐면 경기. 에이스를 내고도 네. 이날 경기를 잡지 못했어요. 유현진 선수가 5이닝 3실점했거든요.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유현진 선수가 좀 점수를 내주니까 그걸 전혀 타선들이 받쳐주지 못했고 또 오히려 뒤에 가서는 더 실점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면서 경기력이 저는 상당히 안 좋았다 보거든요. 요게 참 하나가 지지난주부터 좀 탄력 있게 치고 올라다가 뭔가 꺾이는데 네. 확 꺾이는 경기가 바로 8월 31일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고 롯데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팀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항상 보고 괜찮습니다. 사실 유 단장님이 아무리 무시하셔도 괜찮은 게 여기 더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 정도 무시는 좀 약하게 느껴져요. 그런가요? 네. 그럼 더 무시해야겠네. 근데 그날 경기도 가장 임팩트 있는 상황이 우익수 김태현 선수가 그 라이트 플라이를 잡으러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게 단적인 면이죠. 네, 이 하나나 롯데는 이게 그런 어떤 고비가 있으면은 선수들이 그런 이제 실책성 플레이들이 자꾸 나오니까 롯데도 지난주에 그랬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랬고 맞습니다. 하나는 또 그 경기가 너무 컸어요. 거기서 이제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 이닝에서 실점을 또 받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이 이제 진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경기가 고비고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한 해는 2018년 3위를 했을 때 정규 시즌 3위를 하고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최근 하나의 10년 경기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팬들이 시즌 끝나고 우리가 클러치 실책이 몇 개 나왔나 이렇게 살려 봤을 때 이게 아마 이 열 손가락이 모자랄 걸요. 이게 그 누구보다도 구단에서 잘하고 있을 텐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참 그런가요? 수비를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가 육성을 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알죠. 하나도 수비 약하고 클러치 상황에서 선수들 절고 하는 거 아는데 이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사령탑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2013년 그 김웅용 감독 시절부터 이제 친다고 치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리더가 팀을 끌면서 선수들에게 자기의 야구 철학이나 이런 쭉 가르칠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감독. 그러면 또 단장도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뭔가 매뉴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기는 그러면서 하나의 그 강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팜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 선수들 가진 뭐 투수력이나 그간 1라운드 선수를 몇 명이나 뽑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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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등하면 이제 한화 간다고. 농담처럼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자원들을 과연 지난 10년간 되살렸나? 잘 키워냈을까? 저는 여기는 분명히 낙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성에 차라리 힘을 쏟았던 시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최근에 아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네요, 결국엔. 예.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올 초에도 좀 분석을 했을 때 수비가 약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 일부 하나 팬분들이 무슨 소리냐, 전년도 하나가 수비율이 1, 2위를 다투는데 근데 그 수비율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비를 얘기를 했던 거는 하나가 이게 멀티 포지션이 많은 거예요. 멀티 포지션이 많고 그러니까 한 선수가 뭐 내야도 봤다 외야도 봤다가 이런 이제 멀티 포지션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가 외야를 보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외야를 오래 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야, 이게 멀티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뎁스가 두텁게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진짜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는 거죠. 지금 최근 경기는 우익수 김태현, 중견수 장진영, 자익수 페라자잖아요. 다 어디 여기는 수비에 공이 뜨면은 여기는 뭐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게 좀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진짜 말씀처럼 지난 주말 경기를 통해서 한화 가을 야구를 향한 의지가 분명 한번 커다랗게 한 방 맞은 거는 분명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KT 얘기로 살짝 넘어가서 자, KT는 또 지난 시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또다시 가을 야구 문턱 지금 문지방을 한 발 반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시즌에도 꼴찌까지 찍었다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왔고 이번 시즌에도 진짜 죽을 듯 말 듯 기어이 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KT를 보면 2020년부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2020년에는 초반 11경기에서 2승 9패였다가 결국 플레이오프 올랐고 2021년에는 개막 후 7경기에서 2승 5패 하다가 결국 정규리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5월까지 꼴찌였다가 6월부터 약진하면서 결국 2위로 마쳤고 한국 시리즈에도 올랐고 올해도 뒤늦게 발동이 걸렸는데 근데
작년보다는 작년만은 못했지만 더 늦게 걸렸는데 결국 지금 5강 싸움 고비를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에 이제 4위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 시즌 초반마다 KT가 최근 5년간 보면 부상자들이 좀 많았어요. 올해도 고영표 선수도 안 좋고 소영준 선수 있었고 또 불펜 투수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거치면서 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불펜에서 좀 제 역할을 못 해줬던, 그러니까 이강철표 야구를 좀 하지 못했던 게 이런 게 겹쳤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KT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최근 5년간 안 좋았음에도 계속 결국에는 가을 야구를 갖고 끝에까지 갔잖아요. 이런 경험, DNA가 계속 누적이 돼서 선수들이 너 정도 내가 좀 뒤쳐져 있어도 언제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 그래요. 아니면 그런 게 좀 많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단장님께 한번 운영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DNA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승자의 DNA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왕좌에 올랐던. 근데 이런 가을 나중에 좀비처럼 살아나는 DNA를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선수들이 이제 어떤 고비에서 그 고비를 극복하는 그 힘이 있어요, 저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 때문에 KT하고 SSG를 좀 높게 보는 거죠. 그 팀들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KT를 뭐 가을 좀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SSG도 예전부터 맞아요. 가을에 강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팀이라는 게 강한 팀은 10년 이상 쌓여져 있는 팀이에요. 이 약팀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비를 못 넘는 건데 KT는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6월부터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위까지 정규 시즌 2위까지 갔는데 올해는 6월에도 못 치고 올라가서 올해는 좀 끝났다, 힘들다라는 게 많았는데 이것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KT를 지금 사실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KT가 지금 KT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선수들이 몇 면이 지금 페이스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KT가 올해 한 6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치고 올라갈 때는 1번 로하스, 2번 강백호, 1, 2번 타선이 좀 무시무시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8월 달에는 이 선수의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페이스가 떨어져서 아예 스타팅도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선발 4명도 솔리드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좀 불안불안해요. 그런데도 잘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박영현 마무리가 딱 보면은 와 이게 뭐 구속은 150이 안 나오는데 147, 8이 나도 라이징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대포알이 날라오는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이제 김민 선수가 또 8회에 또 잘 막아주고 있고 말아주죠. 또 최근에 손동현 선수가 또 가세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KT가 지금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저는 뭐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2021년에 우승했던 게 저는 네. 선수들한테 크게 이게 영향을 작용했고 두 번째는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박영현 선수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KT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7, 8회 정도 8회 한 1사 정도까지만 잡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예전에 삼성에 오승환 선수 뒤에 나오면 무조건 진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은 저거 어떻게 쳐. 이런 분위기가 KT에는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타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박영훈 선수 구속이 뭐 155 이것도 아닌데 진짜 못 치겠대요. 그 소위 말하는 그 공끝이 좋다는 그런 거예요. 네. 훅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고. 진짜 돌이래요, 돌. 끝까지 살아있는. 자, 이렇게 하나와 KT의 주말 대결 결과로 KT가 가을 야구 문턱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는데요. 반면에 한화는 가을 야구에서 조금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하나와 똑같이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롯데는 지금 4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